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유행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4시간 수면으로도 버틴다는 말, 특정 음식만 먹으면 병이 사라진다는 말, 비싼 종합검진이면 전부 안전하다는 말은 달콤하지만 몸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저는 20해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을 만났고 그 몸들이 결국 증명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유행을 좇은 몸은 들쭉날쭉했고 원리를 지킨 몸은 느리지만 꾸준히 좋아졌습니다. 원리는 3가지: 수면과 식사와 운동입니다. 이 셋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회복 시스템입니다. 잠이 흔들리면 식욕이 뒤틀리고, 식사가 무너지면 밤이 깨고, 운동이 끊기면 대사가 식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새로 세워야 합니다. 첫째, 수면을 1순위로 올리십시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고정 루틴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심박과 혈압이 차분해집니다. 침실은 어둡고 서늘하게, 시계 불빛을 가리고 저녁에 강한 화면 빛을 줄이십시오. 늦은 카페인은 과감히 멈추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 마무리합니다. 일주일만 해도 새벽 각성이 줄고 낮에 덜 졸립니다. 둘째, 식사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를 정렬하십시오. 같은 메뉴라도 순서가 바뀌면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먼저 채소를 먹고 이어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의 급등이 완만해집니다. 국물과 음료는 식사 끝으로 미루고 한 입은 천천히 오래 씹으십시오. 야식은 중단하고 저녁과 아침 사이 공복 시간을 충분히 두십시오. 그 공백이 간과 장을 쉬게 하고 염증 신호를 낮춥니다. 셋째, 운동은 대사를 점화하는 불씨입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강도로 30분 이상, 주 4흘 이상 꾸준히 움직이십시오. 걷기와 자전거와 가벼운 러닝이 좋고 주 이틀은 간단한 근력 자극을 더하십시오. 스쿼트와 벽 밀기와 엉덩이 들기만으로도 하체와 코어가 깨어납니다. 운동은 기분이 좋아진 뒤에 하는 일이 아니라 해서 기분과 수면과 식욕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검진은 필요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국가검진은 최소한의 안전망이고 고가 패키지는 빈틈을 메우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 가족력과 나이와 증상에 맞추어 꼭 필요한 항목을 선별해 더하는 편이 불안과 과잉 검사를 줄입니다. 겉으로 번쩍이는 선택보다 생활 루틴을 정렬하는 선택이 길게 보면 더 큰 수익을 줍니다. 오늘부터 원리를 채택하십시오. 잠을 고정하고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일관된 운동으로 심장과 미토콘드리아에 불을 붙이십시오. 유행은 잊히지만 원리는 평생 갑니다. 단기 자극이 아니라 장기 루틴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내일의 몸은 오늘의 반복으로 지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 변화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한 걸음이 다음 해를 바꿉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표를 다시 설계하십시오. 몸은 금세 따라옵니다. 아침에는 짧은 준비 운동으로 관절과 근육에 신호를 보내십시오. 침대 옆에서 종아리를 가볍게 흔들고 엉덩이 근육을 두드려 깨우고 허벅지 앞을 천천히 늘립니다. 의자에 앉아 복부를 살짝 조여 허리를 세우고 무릎을 번갈아 들어 고관절을 깨우면 첫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낮에는 햇빛을 쬐며 천천히 걸으십시오. 빛은 수면 호르몬의 시계를 맞추고 걷기는 혈당의 파도를 낮춥니다. 저녁에는 화면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조용한 음악으로 심박을 내리십시오. 이 작은 스위치들이 모여 밤의 문을 엽니다. 자주 듣는 말도 정리하겠습니다. 4시간 수면으로도 괜찮다는 주장은 예외적 사례일 뿐입니다. 장기간의 수면 부족은 기억과 면역과 심장을 차례로 흔듭니다. 특정 슈퍼푸드가 모든 병을 막는다는 홍보 역시 과학을 단순화한 신화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묶음이 몸을 바꿉니다. 비싼 검진이 안전을 보증한다는 믿음도 경계하십시오. 장점과 한계가 함께 있고 불필요한 항목은 오히려 불안과 추가 검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비싼 것이 더 정확하다는 공식은 의료에서 언제나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로 오늘 실천할 작은 설계안을 드립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종이에 적고 일주일 내내 지키십시오. 저녁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 마치고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로 고정하십시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에만, 화면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끄십시오. 매일 20분은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걷고 이틀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더 하십시오. 이 4줄의 원칙이 몸의 기초 공사를 다시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할 때 시스템은 강해집니다. 유행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원리는 뿌리처럼 남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년의 몸을 만듭니다. 시작은 작게, 반복은 크게. 당신의 몸은 그 꾸준함을 반드시 보상할 것입니다.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몸의 기본 상태입니다. 깨어있음은 임시의 활동이고 잠은 회복을 위한 설계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오래 보았습니다. 밤을 지킨 분의 오전 혈압은 낮았고 기억력과 기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대로 뒤척인 밤 다음 날은 식욕이 요동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바꾸려면 우선 잠의 자리를 복권시켜야 합니다. 권장이 아니라 기준선 7시간에서 8시간, 중간 각성은 짧고 새벽은 고요해야 합니다. 수면의 과학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체온이 내려가고 멜라토닌이 오르며 뇌척수액이 뉴런 사이를 더 빠르게 흐릅니다. 이때 뇌세포 사이의 틈이 넓어져 밤마다 쓰인 단백질 찌꺼기와 대사 산물이 씻겨 나갑니다. 이 청소가 멈추면 기억을 단단히 묶는 과정이 흔들리고 다음 날의 집중이 헤어집니다. 꿈을 꾸는 시기와 깊은 잠이 번갈아 오가며 감정의 잔향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잔 날 아침, 같은 사건도 덜 자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잠은 면역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잠을 빼앗긴 밤은 염증 신호를 올리고 감기를 더 오래 끌게 만듭니다. 심장에도 직격탄입니다. 자그마한 수면 손실만으로도 다음 날에 심근 부담이 올라가고 혈압이 불규칙해집니다. 반대로 1시간 더 숙면을 보충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회복되고 맥박이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을 최고의 예방의학이라 부릅니다. 약보다 먼저, 식단보다 앞서 잠이 몸의 시스템을 한 번에 바로 잡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낮의 빛과 움직임이 밤을 만듭니다. 아침에는 커튼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비추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점심에는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20분을 채우십시오. 빛과 걷기가 시계를 앞당기고 밤의 멜라토닌을 강화합니다.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은 멈추고 늦은 저녁은 비우십시오. 탄수화물은 잠들기 가까이에서 혈당을 흔들고 위장을 바쁘게 만들어 뇌의 청소를 방해합니다. 침실은 신호의 방입니다. 어둡고 서늘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침대는 잠과 휴식만을 위해 남겨두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문 밖에 두십시오. 시계의 불빛은 가리고 알람은 한 번만 울리게 하십시오. 잠들기 전 1시간은 저녁 의식을 만드십시오. 따뜻한 샤워, 가벼운 스트레칭, 종이책 몇 장, 조용한 호흡. 이 4가지가 교신처럼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회복할 시간이다. 깊은 잠을 원하신다면 잠을 미루지 말고 낮을 바꾸십시오. 낮의 선택이 밤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5날 중 사흘만 성공해도 몸은 배웁니다. 실패한 날도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같은 시간에 눈을 뜨십시오. 규칙은 작은 승리를 모으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있으면 내용은 다시 채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낮잠은 어떨까요? 오후 이른 시간에 20분 이내라면 도움이 됩니다. 더 길거나 늦은 낮잠은 밤을 훔칩니다. 잠들기 어렵다면 침대에서 억지로 버티지 마십시오.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조용한 방으로 옮겨 빛을 낮추고 호흡을 세며 책을 몇 장만 읽으십시오. 졸음이 오면 그때 다시 눕습니다. 새벽에 깼을 때도 같습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깨어있지만 다시 잠들 수 있다는 문장을 천천히 마음속에서 반복하십시오. 약을 써야 할지 고민되시면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단기간의 도움은 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이 잠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약이 시간을 벌어줄 때 생활을 바꾸어야 진짜 잠이 돌아옵니다. 알코올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잠들기는 쉬워도 깊은 잠을 해치고 새벽의 각성을 늘립니다. 밤 산책은 좋지만 강한 운동은 피하십시오. 체온이 올라가면 잠의 신호가 늦어집니다. 미지근한 샤워와 부드러운 음악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바로 실행할 한 줄 요약을 드립니다. 아침빛 10분, 점심 걷기 20분, 오후 2시 이후 무카페인, 저녁 식사 잠들기 4시간 전, 잠들기 1시간 전 화면 끄기, 같은 시간에 불 끄고 같은 시간에 눈 뜨기. 이 6줄을 꾸준히 지키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합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원래 알고 있던 길입니다. 그 길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저는 그 회복을 수없이 보아왔고 오늘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을 줄이는 건 시간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잠을 줄이는 건 내일의 뇌와 심장을 빚으로 담보 잡히는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체계적인 손실입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느끼지만 그건 마치 신용카드로 에너지를 선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자는 느리지만 무섭게 쌓입니다. 수면 부족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인지 기능이 흔들립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집중이 줄고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감정의 균형도 깨집니다. 작은 일에 예민해지고 평소보다 쉽게 불안해집니다. 관계가 삐걱대고 말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잠이 모자라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성격이 변합니다. 그리고 면역이 약해집니다. 감기가 반복되고 상처가 더디게 아물고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심혈관계에는 더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은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불안정합니다. 부정맥이 생기고 혈관벽의 긴장이 지속됩니다. 썸머타임 도입 다음 날 심근경색 환자가 평균 24% 늘어난다는 연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뇌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기계를 다루면 사고 확률이 3배 높아집니다. 뇌의 판단력과 주의 집중이 동시에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대사도 망가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혈당 조절이 어렵습니다. 렙틴과 그렐린 같은 식욕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져 폭식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은 살을 찌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불립니다. 자주 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야식과 단 음식을 더 찾습니다. 피부 재생도 느려지고 눈 밑색이 짙어집니다. 몸이 아니라 세포의 회복 주기가 엉키기 때문입니다. 운동 효과도 반감됩니다. 같은 훈련을 해도 근육 회복이 느리고 피로가 길게 남습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고 미토콘드리아 재생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지 않으면 운동도 절반의 효율만 냅니다. 기억 공고화 과정도 흔들립니다. 공부를 오래 한 날보다 충분히 잔 날의 기억이 더 오래 남습니다. 잠이 학습을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면 부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비용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고가 늘고 의료비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숙면은 최고의 공공의학입니다. 이제 실천의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침 시간을 매일 고정하십시오. 같은 시각에 불을 끄고 같은 시각에 눈을 뜨십시오. 둘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끊고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음식을 마치십시오. 셋째, 화면 빛을 줄이고 침실을 서늘하게 하십시오. 넷째, 아침에는 커튼을 열고 햇빛을 10분 쬐십시오.
5째, 주말에도 수면 리듬을 유지하십시오. 일주일이면 몸이 반응합니다. 낮에 졸림이 줄고 식욕이 안정되고 감정의 기복이 완화됩니다.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의 기본값입니다. 몸이 아니라 삶 전체의 토대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자는 시간, 그것이 내일의 컨디션표이자 인생의 밸런스 시트입니다. 수면은 게으름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불 속이 바로 가장 조용한 회복실입니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제일 좋아요? 하지만 이 질문의 절반은 틀렸습니다. 건강을 결정하는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식단을 바꾸지 않고도 혈당 곡선을 반으로 낮춘 환자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메뉴보다 순서, 양보다 리듬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식사 시작은 채소, 이어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이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 속 음식의 이동 속도가 늦어지고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인슐린의 급등이 막히고 식후 졸림이 줄어듭니다. 식사 순서 하나로 피로와 체중이 동시에 조절됩니다. 혈당 피크를 낮추면 혈관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시력, 신장, 신경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완만한 곡선을 만들면 혈관은 부드럽고 탄력 있게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는 결국 얼마나 오래 사느냐와 연결됩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늦은 저녁은 위와 간을 쉬지 못하게 하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몸이 깊게 쉽니다. 아침은 반드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정한 공복 시간이 몸의 자가 정비를 돕습니다. 저녁 6시 식사 후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공복을 유지하면 16시간의 단식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몸은 자가 포식 상태에 들어가 낡은 세포를 정리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규칙적인 단식 루틴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손쉬운 기술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식사의 속도입니다. 천천히 씹는다는 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생리학적 기술입니다. 침 속 효소가 충분히 작용하면 위에 부담이 줄고 포만감이 일찍 옵니다. 식사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총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무엇을 줄일까 보다 얼마나 천천히 먹을까를 고민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음식의 질도 중요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을 향한 집착은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한 끼의 완벽보다 한 주의 일관성이 더 큰 힘을 냅니다. 주중엔 조금 느슨해도 주말엔 조정하고 늦은 밤 한 끼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식사는 약입니다. 약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먹을 때 효과가 납니다. 음식도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순서, 정해진 리듬으로 먹을 때 약이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단 3가지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저녁 시간을 앞당기고 씹는 속도를 절반으로 늦추십시오. 하루 2끼를 그대로 두고 이것만 바꿔도 몸은 일주일 안에 반응합니다. 속이 덜 더부룩하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먹는 법이 습관이 되면 음식은 약이 됩니다. 칼로리는 숫자일 뿐이고 리듬은 생명입니다. 몸은 계산보다 기억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곧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 한 끼의 태도가 당신의 내일을 설계합니다.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에서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재료에 집중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건 타이밍입니다. 늦은 밤에 한 끼는 그 어떤 보양식보다 해롭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식사는 간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위장을 계속 일하게 합니다. 그 결과 수면이 얕아지고 몸은 회복하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다음날 피로가 쌓이고 혈당이 오르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시계가 망가지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해가 뜨면 활동하고 어두워지면 쉬어야 하는 리듬이죠. 이 리듬은 단순히 수면뿐 아니라 호르몬 대사 소화면역을 모두 조정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면 인슐린과 렙틴 같은 호르몬이 예측 가능한 리듬으로 분비되고 몸은 안정된 패턴 안에서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이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한 번의 야식, 불규칙한 아침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몸의 프로그램 오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식사 시각을 고정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하게 지키면 장, 간, 췌장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식사 시간을 매번 바꾸면 장기는 협업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피로, 부종, 위산 역류, 혈당 불안정이 이어집니다. 이제 언제의 과학을 보죠. 저녁은 잠들기 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4시간은 간이 해독을 준비하고 위가 정리하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 리듬이 무너지면 수면이 흔들리고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공복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먹지 않으면 세포는 자가 포식이라는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낡은 세포를 정리하고 새 에너지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식사하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첫 끼를 먹는다면 16시간의 단식이 완성됩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고 염증과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굶느냐가 아니라 언제 비우느냐입니다. 먹지 않는 시간이 바로 회복의 시간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공복을 유지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아침에 맑은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리듬 회복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해보세요. 저녁 시간을 앞당기고 첫 끼를 조금 늦춰보세요. 그것이 수면과 노화를 동시에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언제 먹느냐가 진짜 건강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몸이 멈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 비로소 몸은 정비를 시작합니다. 그 정비 시스템이 바로 자가포식입니다. 낡은 세포를 정리하고 손상된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즉, 공복은 굶주림이 아니라 세포의 청소 시간입니다. 공복이 일정 시간 지속되면 몸은 이제 불필요한 걸 정리하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세포는 먼저 오래되고 효율이 떨어진 부위를 해체합니다. 그 안에 단백질이 다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면역세포가 재정비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몸속 염증이 줄고 세포 하나하나가 새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단식을 시작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건 착각이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 변화입니다. 운동은 자가포식의 가속기입니다. 평소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은 단 12시간 공복만으로도 이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반대로 운동량이 적으면 36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단식과 운동을 병행하면 노화 속도가 현저히 늦춰집니다.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재생이 빨라지고 신경세포 연결이 강화됩니다.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감정 기복이 완화됩니다. 자가포식은 단지 체중 조절의 기술이 아닙니다. 면역 회복과 치매 예방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낡은 세포를 정리하면 염증 반응이 줄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더 쉽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단식입니다. 24시간 굶는 극단적인 방식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발시켜 해가 됩니다. 진짜 자가포식은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구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 무가당 차, 블랙커피 정도만 허용하세요. 달콤한 음료나 알코올은 시스템을 즉시 중단시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몸은 빠르게 적응합니다. 일주일이면 공복이 두렵지 않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2주가 지나면 아침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밝아집니다. 3주가 지나면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장이 조용해집니다. 몸이 스스로 젊어지는 길을 찾는 것이죠. 단식의 본질은 굶는 게 아닙니다. 먹지 않는 시간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 공백이 회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조금 앞당기고 내일 아침을 조금 늦춰보세요. 그게 바로 스스로 젊어지는 루틴의 시작입니다. 공복은 결핍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운동은 체중을 줄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몸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세포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순간 몸속의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가동됩니다. 운동을 멈추면 그 공장은 문을 닫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시스템입니다. 운동을 하면 피가 빠르게 돌고 산소가 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갑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뇌를 깨우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운동은 항우울제만큼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그 한 가지 습관이 마음의 화학을 바꿉니다. 운동은 노화의 속도를 늦춥니다. 근육이 자극을 받으면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고 세포의 수리가 빨라집니다. 심장은 더 강해지고 혈관은 유연해지며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몸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생리적 자극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세포를 굶기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산소 공급이 줄고 세포가 느려집니다. 그때 피로가 밀려오고 몸은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피로는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 피로입니다. 움직일수록 몸은 깨어나고 안정을 되찾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땀 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경과 근육, 호르몬이 동시에 교감하는 생명의 합주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창의력과 판단력을 높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꾸준한 운동을 하는 사람의 뇌는 나이보다 10살 젊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운동은 약보다 빠르고 수술보다 안전하며 영양제보다 정확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규칙적인 리듬 안에서 움직이세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30분, 숨이 약간 차오를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몸을 깨우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걷는 순간 혈류가 바뀌고 세포는 다시 불이 켜집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평생 건강의 비밀입니다. 건강한 심장은 오래 달린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강도로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조니 트레이닝은 과학이 만든 가장 효율적인 운동법입니다. 숨이 너무 차지도 너무 편하지도 않은 중간 강도의 운동. 즉, 대화는 가능하지만 약간 숨이 차는 그 지점입니다. 이 상태에서 몸은 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피로물질이 쌓이지 않고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속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많을수록 피로는 줄고 회복은 빨라지며 세포의 내구성이 높아집니다. 조니 트레이닝의 강도는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대 심박수 220에서 나이를 뺀 값에 0.65에서 0.7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살이라면 심박수 110에서 120 사이가 조니 구간입니다. 그 범위에서 걷기, 실내 자전거, 천천히 뛰기 등을 30분에서 40분 유지하세요. 이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심장과 혈관을 젊게 만들고 세포의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심박수가 안정되면 피로가 줄고 숙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몸의 산소 순환이 원활해져 머리가 맑아지고 감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조니 트레이닝은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호흡이 일정해지고 리듬이 생기면 몸이 명상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움직이는 명상이라 불릴 만큼 집중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조니 트레이닝을 심장의 명상법이라 부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 5번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강도보다 중요합니다. 하루를 건너뛰면 리듬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는 데 이틀이 걸립니다. 운동은 열심히보다 규칙이 우선입니다. 건강은 강한 몸보다 오래 버티는 몸에서 나옵니다. 존투 트레이닝은 체력을 높이기보다 지속 가능한 몸의 리듬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오늘 숨이 조금 차오를 때 그건 노화가 아니라 회복의 신호입니다. 심장이 리듬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리듬이 곧 생명의 박동입니다. 근육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건강의 마지막 보루이며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생명기관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잃는 것은 단순히 탄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바로 회복력과 면역력입니다. 이 두 가지의 중심이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백질 저장 창고이자 혈당 조절의 주체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에너지 순환이 매끄러워집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이 쉽게 치솟고 지방이 쌓이며 몸은 염증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항염기관이라고 부를 만큼 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육은 또한 호르몬 공장입니다. 운동으로 자극을 받으면 성장 호르몬, 세로토닌, 테스토스테론이 활성화됩니다. 그 덕분에 기분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단 20분의 스쿼트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다음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근육이 일을 멈추고 혈류가 정체됩니다. 그 순간부터 피로와 무기력이 쌓입니다. 근육은 몸의 예비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감기나 수술처럼 갑작스러운 손상이 있을 때 근육은 에너지를 공급해 회복을 돕습니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같은 질병이라도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병에 걸려도 오래 누워있지 않고 면역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체중보다 근육량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살이 빠지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근육이 유지되는 것이 진짜 건강의 증거입니다. 몸무게가 줄었는데 기운이 없다면 그건 근육이 빠진 것입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스쿼트 10회, 팔굽혀펴기 5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반복이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심장을 훈련시킵니다. 근육은 나이를 속일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건 체육관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가벼운 걷기, 계단 오르기, 꾸준한 스트레칭. 이 모든 것이 근육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이 내일의 회복을 준비합니다. 근육은 당신 몸의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땀이지만 그 보상은 수명입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닙니다. 루틴의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매일 반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배운 대로가 아니라 반복한 대로 기억합니다. 습관이 쌓여 체질이 되고 체질이 결국 운명이 됩니다. 잠, 식사, 운동 이 세 가지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식욕이 흔들리고 식사가 흔들리면 운동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균형이 깨지면 나머지도 무너집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연결된 톱니의 바퀴입니다. 잠은 뇌를 정화하고 식사는 에너지를 채우며 운동은 그 에너지를 순환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리듬을 맞출 때 몸은 자동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수면이 안정되면 호르몬이 조화롭고
식사가 규칙적이면 대사가 균형을 잡습니다. 운동이 꾸준하면 혈류가 활발해지고 세포의 교체가 원활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맞물릴 때 건강은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완벽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완벽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속 가능한 최소 루틴을 정하세요. 하루 단 10분이라도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몸을 움직이세요. 작은 반복이 진짜 루틴의 시작입니다. 한 번의 열정보다 1000번의 일관성이 강합니다. 의지는 순간이지만 루틴은 성향이 됩니다. 루틴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하루 이틀 쌓이면 자신감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체질이 바뀝니다. 건강은 의지보다 환경입니다. 냉장고 속 음식을 정리하고 잠자기 전 휴대폰을 멀리 두고 운동화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몸은 의지보다 환경에 반응합니다. 이 환경이 루틴을 돕습니다. 건강은 하루를 반복하는 기술입니다. 그 반복이 쌓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오늘의 루틴이 내일의 회복을 만듭니다. 의지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고 완벽이 아니라 지속을 선택하세요. 그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진짜 기술입니다.